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지난번에 간단하게 프리뷰를 해드렸던 스톤즈라는 미국의 컬트 와인의 테이스팅을 갔다 온 후기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있는 이 병이 그 스톤즈라는 와인의 병인데 이 공식 이름이 Stones by Fairchild예요. 와이너리 이름이 Fairchild고 그 와이너리에서 만드는 하나의 라인이 이 Stones 와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Stones by Fairchild의 이제 프라이빗 테이스팅에 갔다 왔는데 일단은 이 와인이 어떤 와인인지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의 컬트 와인이라는 와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 컬트 와인이라고 할 때는 대체적으로 그 만드는 수량 자체가 많은 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량을 만드는데 그 소량을 만드는 데다가 정말 장인의 수준으로 엄청난 노력을 기여해 갖고 퀄리티가 정말 일반적인 그냥 시중에 나오는 그런 와인이랑은 아예 기준이 다른 퀄리티를 갖고 만드는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그런 와인들이 컬트 와인인데 이 컬트 와인은 당연히 포도 하나하나 한 송이 한 송이를 다 손으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이스트 이러한 효모도 다 자연 효모를 쓰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정말 배럴로 옮기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 펌프를 일절 안 써요. 다 중력으로서 이게 움직이고 펌프의 사용이 필요가 없도록 애초에 그 와이너리가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정말 장인의 와인을 만드는 건데 이러한 컬트 와인들이 미국에서 제 생각에 한 1990년대 정도서부터 진짜로 뜨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컬트 와인은 단연 Screaming Eagle이라는 그 컬트 와인인데 이 얘네 Stones by Fairchild도 같은 컬트 와인의 카테고리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와이너리 자체가 그 포도밭이 정말 그냥 Screaming Eagle이랑 아예 펜스 하나만을 두고선 바로 옆에 붙어 있을 정도로 정말 미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그런 지역에 이 포도밭이 위치가 돼 있어요. 미국의 이러한 컬트 와인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맛보기가 너무 힘든 게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프랑스의 보르도의 그랑크루 1등급 와인들 있죠. 뭐 샤또 무똥 로스차일드,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옹 이러한 보르도의 1등급 그랑크루보다도 더 비싸요. 그래서 이 와인은 기본적으로 첫 해 그냥 릴리스가 되는 해 아예 이제 막 출시가 될 때 이미 몇십만 원 해요. 이미 한 300불 500불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지불하고도 거의 사기가 힘들어요. 지금 걔네는 그 걔네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이거에 대한 주문을 받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그냥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걔네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야 돼요. 그 뜻은 매해마다 출시가 될 때마다 사겠다는 의향이 있어야 그래서 걔네의 거의 VIP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와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격도 어마어마하지만 또 미국 컬트 와인들의 특징이 그 메일링 리스트에 들어갔고 매년 사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귀한 거예요. 이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가 없는 와인이고 스크리밍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비싸죠. 아마 뭐 100만 원은 훨씬 넘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컬트 와인들이 소량으로 만들고 되게 비싼 것도 있지만 맛 자체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맛에 비해 갖고 그 진함, 그 컨센트레이션 그리고 그 모든 밸런스에 어찌 보면은 약간 하나가 다 되게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슈퍼 와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맛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좀 있고 이 스톤즈라는 와인이 컬트 와인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는 사실 2013년도의 빈티지를 로버트 파커가 100점 만점을 주면서 컬트 와인 스테이터스가 됐어요. 대부분의 미국 와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컬트 와인의 스테이터스가 되냐? 거의 대부분 로버트 파커와 같은 미국의 엄청 유명한 평론가가 100점 만점을 줘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컬트 와인의 스테이터스가 돼요. 사실 로버트 파커가 90점 이상만 주더라도 와인들이 엄청 잘 팔리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을 준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총 다 해갖고 와이너리가 아니라 특정 와인, 특정 빈티지, 특정 와인이 한 300개?
300개 정도가 될 거예요. 어쨌든 전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100점을 맞는 서열에 드는 순간은 바로 이제 미국의 와인 매니아들한테는 이 컬트 와인의 인정을 받았죠. 어쨌든 여기 뉴욕에 와갖고 제가 이제 이 와미남 채널을 통해갖고 새롭게 알게 된 분이 있어요. 영이라는 친구인데 그 영이라는 친구가 처음에 이제 여기 뉴욕까지 와갖고 몇 개 되게 귀한 컬트 와인을 저랑 같이 마시자 그래갖고 그때 마셨던 와인 중에 하나가 이 스톤즈였는데 그때 스케어크로우라는 또 진짜 유명한 컬트 와인이랑 같이 마셨는데 사실 가격은 스케어크로우가 훨씬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이 스톤즈가 제일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이 또 연락을 해갖고 이렇게 스톤즈 프라이빗 테이스팅이 있다고 했을 때 덥석 알겠다 바로 가자고 물었죠. 그래서 이 프라이빗 테이스팅의 현장이 어땠느냐, 일단은 그 테이스팅의 장소가 뉴욕 맨하탄에 이제 모마라는 박물관이 있잖아요. 현대미술박물관인데 그 모마에 붙어있는 미슐랭 2스타 식당이 있어요. The Modern. 그래서 이 The Modern이라는 식당에서 이 테이스팅이 이루어졌는데 그 Modern에서도 프라이빗한 룸을 따로 빌려갖고 그 룸에서 이 테이스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사실 그 모마가 딱 옆에 보이고 거기에 미슐랭 2스타 식당이고 그냥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약간 마음이 되게 경건해지는 거 있죠. 약간 지금 이 순간 약간 모든 걸 내려놓고 좀 경건한 마음으로 이 앞에 이 몇 시간을 좀 맞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딱 시작이 바로 그랬어요. 그러고선 들어가서 딱 들어가는 순간 웰컴 드링크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웰컴 드링크가 샤르도네예요. 샤르도네를 주는데 보통 이 스톤즈 바이 페어차일드에서 샤르도네를 안 만들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출시한 적이 없는 샤르도네를 맛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상큼하고 약간 산도가 높으면서 뭐 음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와인들이 쫙 있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정말로 뭐 VIP들이 한 100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로렌스 페어차일드, 이 페어차일드 와이너리의 오너 자체가 와갖고 이 와인들을 설명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뭔가가 그 인사이더가 된 느낌으로써 그 inner circle에 직접 들어가서 정말 이 미국의 와인의 현장을 느끼는 것 같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실제 그 경험이 어땠는지 한번 바로 보시죠. 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클레어 PD가 없어갖고 제가 오늘 셀카 모드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는데 드디어 제가 얘기했던 그 테이스팅이에요. Stones by Fairchild라는 와인의 테이스팅 이벤트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식당에 왔고 한번 테이스팅이 어떨지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봅니다. Let's go. 자, 여기가 오늘 저희가 이 테이스팅이 있는 The Modern이라는 그 식당인데 이 식당이 여기 모마 박물관 아시죠? 미술관. 이 모마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마 미술관 안에 있는 이 The Modern이라는 식당에서 오늘 테이스팅을 할 거예요. So first of all, I want to thank everybody for coming out tonight. It means a lot to us that you do. It's great to see all your faces and great to meet people sometimes that I have not met yet. 지금 이 페어차일드의 이제 주인분이 이거를 사이닝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로렌스 페어차일드라고 이 페어차일드 와이너리 주인인데 On from live in New York City from the Fairchild and Stones receptions. Thank you. 자, 여기에 있는 이 와인이 프레리스라는 와인인데 이 프레리스라는 와인이 지금 이제 곧 출시될 예정이고 한 병에 4,000달러 한 500만 원 정도 할 거라고 하네요. 이게 이제 가장 익스클루시브한 와인이 될 것 같아요.
스가로라는 와인인데 페어차일드에서 G3 말고 스가로라는 것도 만들어요. 근데 와, 이 스가로 와인이 정말 프레시하고 약간 유칼립투스나 민트 같은 게 느껴지면서 이거는 아까 G3에 비해서 진짜 다르네요. G3는 약간 좀 떨떠름하고 태닌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이 스가로 와인은 정말 벌써 2017년이라서 지금 되게 젊은 건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지금 맛을 정말 잘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very nice. 와, 여기 지금 박물관 이쪽이 이제 약간 아웃도어 공간, 야외 공간인 것 같은데 모마 박물관의 야외 공간이 이렇게 바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너무 아름답네요. 와우. 모마가 지금 레노베이션을 해갖고 다시 연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갖고 그렇게 이제 새롭게 연 모마에서 이 와인 테이스팅을 하는 게 정말 너무 새로운 경험이네요. 그래서 이날 테이스팅에서 준비가 된 와인들이 총 레드 와인 5개 종류였어요. 이 중에서 이 스톤즈 라인의 와인이 3개예요. 스톤즈 1, 스톤즈 2, 스톤즈 3. 그냥 이름이 그렇게 되게 간단하게 구분이 돼 있고 걔네가 이날의 가장 고급 와인 3개였어요. 근데 이 페어차일드라는 와이너리에서 단순히 스톤즈의 와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페어차일드 자체만의 와인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페어차일드 자체만의 레드 와인 2개를 맛봤어요. 하나가 시가로, 그리고 두 번째가 G3, G3. 이렇게 해갖고 2개의 페어차일드 자체만의 와인을 맛봤고 걔네는 가격이 아마 그래도 당연히 뭐 한 20만원, 10만원 이 정도 대 가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스톤즈만큼의 거의 뭐 프랑스 보르도 그랑프리 1등급보다 더 비싼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5개의 와인을 맛볼 기회가 있었고 일단 처음에 맛본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맛본 와인이 이 페어차일드 와이너리의 G3였어요. G3. 이 G3인 이유가 그 포도 다 거의 포도밭 이름에 본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G3는 그 백스토프 조지 III 3세, 백스토프 조지 3세라는 포도밭의 이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지 3세를 G3 해갖고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이 와인은 거기에 현장에서 뭐 많이 내색은 못했지만 먹으면서 엄청 뭔가 막 pleasurable하다, 막 입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맛이 든다. 아직은 그러기에는 너무 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닌도 약간은 너무 억세고 입속에서 약간은 좀 씁쓸한 맛도 들고 분명히 그 진한 와인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여전히 아직은 좀 많이 억세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사실 이 와인이 이날 먹었던 것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테이스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이 새로운 빈티지를 맛을 보여주는 와인들이기 때문에 다들 되게 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와인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 영할 때 먹는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인은 그냥 제 입맛에는 아직까지 너무 억셌고 뭐 와인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와인을 마시고선 이 맛이 지금은 이렇지만 10년 후엔 이게 어떻게 변하겠지가 바로 그냥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와인이 어떨지를 쉽게 조금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아직 그렇게 뭔가 와인 평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억셌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톤즈 와인으로 넘어갔는데 스톤즈 와인 1, 2, 3을 하나 차례대로 맛을 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역시나 스톤즈가 왜 그렇게까지 컬트 와인인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와인을 따라주는 게 뭐 이거의 한 절반 정도를 따라줘요. 그렇게 많이 따라주는 건 아닌데 보통 일반적으로 와인이 이렇게 한가득 있을 때보다 그렇게 적게 있으면은 향은 조금 더 섬세한 향을 맡을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맛에서는 충분한 이러한 매력을 느끼기에는 약간은 좀 약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와인들은 그렇게 조금씩을 먹는데도 그 파워가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이 얼만큼 집중이 된 맛인지 정말 이 포도 속에 이 맛이 진짜 한가득 들어있는 포도들이라는 게 정말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스톤즈 와인들의 특징이
일단 기본적으로 Scarecrow라고 그때 스톤즈랑 같이 먹었던 지난번에 이제 영이 갖고 와서 같이 먹었던 컬트 와인 같은 경우는 오크 처리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저는 사실 진짜 그 정도로 비싼 100만 원대의 이러한 와인들이 이렇게까지 오크 처리가 조금 세기도 하는구나라고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스톤즈 와인은 안 그래요. 스톤즈 와인은 정말로 오크가 느껴지긴 하는데 진짜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거기에다가 약간은 뭔가가 모카나 아니면 초콜릿이나 아니면 심지어 약간 잉크 진짜로 뭔가 검정색 잉크에서 나는 것 같은 단순히 과실적인 맛만 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그 아래에 뭔가가 진한 그런 향이 나요. 그래서 되게 남성적인 매력이 있고 맛을 느꼈을 때도 약간 뭔가 초콜릿한 것도 있지만 이게 진짜 뭐 정말로 모카 같은 되게 깊은 그러한 맛이 같이 나는 매력이 있어 갖고 정말 매우 흥미롭고 그리고 이 와인을 먹었을 때는 그 와인이 입속에 있는 내내 그 와인의 맛이 느껴진 것뿐만이 아니라 삼키고 나서도 그 피니쉬가 또 새로운 매력들을 보이는 아주 정말 특이한 경험을 했었고 그 중에서 일단은 뭐 와인 스톤즈 넘버 2가 제일 그나마 그 중에서는 제일 부드러웠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톤즈 넘버 1이 제가 지난번에 먹었던 그 맛 진짜 딱 완벽한 조화였던 것 같고 스톤즈 넘버 3는 진짜 파워풀했어요. 태닌도 꽤 강하고 근데 그 중에서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크리밍 이글 와이너리랑 바로 붙어있는 포도밭은 스톤즈 3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리밍 이글도 그 정도로 약간 되게 파워풀한 맛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고 이 와인들을 마시면서 진짜 미국의 컬트 와인이 어떤 건지를 정말 듬뿍 느낄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끝에 가서는 많지가 않아 갖고 계속 해갖고 포링을 더 주더라고요. 그래서 각 와인마다 한 2-3번씩은 그거를 테이스팅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로렌스 페어차일드도 만나갖고 실제 인사를 나눌 수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맛을 봤던 게 다시 그냥 페어차일드 쪽으로 돌아와서 스가로라는 와인의 맛을 봤는데 와 여기에서 또 이날의 서프라이즈가 있더라고요. 이 스가로라는 와인이 스톤즈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저는 진짜 스가로가 그날의 가장 인상적이기도 했어요. 사실 이 스톤즈 넘버 1은 진짜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스가로는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G3랑 비슷하겠지 싶었는데 스가로는 약간 유칼립투스, 민트 이러한 신선한 향이 나는 게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와인들을 이렇게 모마 박물관 속에서 미슐랭 2스타 식당에서 맛보는 게 진짜로 살면서 인생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그 와인 테이스팅을 생각하니까 또 그 와인들이 다시 맛보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 이 와인은 전혀 그런 와인이 아니에요. 그냥 데일리 와인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 와인 테이스팅을 생각을 하면서 이 와인이 스톤즈라고 상상을 하면서 와우 컬트 와인 로버트 파커 100점. 자, 그래서 이 와인에 대한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로렌스 페어차일드라는 분이 그 이제 와이너리 주인인데 이 사람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원래 농장에서 자랐어요. 네브라스카라는 약간은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그런 주에서 자라면서 약간 농장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대학교 때는 사실은 뭐 경제학을 공부하고 원래는 그냥 정부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싶었대요. 근데 정부 워싱턴 DC 쪽으로 가서 정부 일을 하다가 재미가 없어갖고 그래서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와갖고 거기서 이제 몇 개 스타트업이랑 일하면서 크게 돈을 좀 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벌어갖고 뭘 했느냐? 바로 샌프란시스코 옆에 붙어있는 나파밸리에 땅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와이너리 일을 시작하게 된 사실은 와이너리랑은 크게 연관이 없던 그런 배경 속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분이고 이분이 2005년도에 페어차일드의 첫 와인을 출시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 와인을 출시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단순히 그냥 오너격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크리에이티브한 애스펙, 이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톤즈도 보면은 이게 다 쇠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쇠로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하나 다 핸드메이드, 손으로 찍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정말로 되게 이 와인들의 컨셉에 있어갖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데이브 피니랑 마찬가지로 이분도 그 자신의 이 와이너리에 대한 컨셉, 그 컨셉 메이킹하는 거에 굉장히 창의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발휘하는 그런 분이고, 이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사실은 이 와인들을 만들 때부터 컬트 와인, 정말로 정말 소량을 만들더라도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와인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와인들을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사실 신의 한 수는 뭐였느냐? 이 사람의 신의 한 수는 이 스톤즈 와인을 출시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와인 메이커 필립 멜카랑 같이 손을 잡았다는 게, 그게 사실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와인메이커들이 사실은 몇 안 돼요. 정말 스타 와인메이커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뭐 하이디 베렛, 그게 이제 샤또 몬텔레나의 보 베렛의 아내고, 마찬가지로 스크리밍 이글에서 와인메이커를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이디 베렛, 실리아 웰치, 이런 분들의 같은 대열에 오르는 게 이 필립 멜카예요. 근데 이 필립 멜카라는 와인메이커랑 손을 잡아갖고 이렇게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포도의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좋았겠지만, 왜냐하면 그 포도밭의 위치 자체가 이미 스크리밍 이글 옆에 있고 이러한 나파밸리 중에서도 명당에 있긴 하지만 그 와인메이커가 너무 중요한데, 필립 멜카라는 와인메이커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보르도에서 태어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관련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게 두 곳이 있어요. 미국에서 UC 데이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프랑스 보르도에 이제 보르도 대학교가 있는데, 필립 멜카가 보르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 페어차일드, 로렌스 페어차일드는 UC 데이비스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세계 최고의 이 와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필립 멜카가 보르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취직을 한 곳이 그냥 사실은 최고의 와이너리로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프랑스 보르도의 그랑크리 1등급의 샤또 오브리옹에 처음부터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샤또 오브리옹에서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갔던 거가 크리스티안 무엑스라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크리스티안 무엑스가 프랑스의 페트루스라는 되게 유명한 포모롤 지역의 와이너리가 있죠. 이 페트리스를 소유하고 있는 게 크리스티안 무엑스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다미네스라는 와이너리가 있는데, 이것도 이 크리스티안 무엑스의 소유하는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필립 멜카가 그 다음으로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그 크리스티안 무엑스가 도미누스에 가갖고 공부를 하라고 나파밸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멜카가 정말 나파밸리에 처음으로 발을 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다시 프랑스에 돌아가갖고 페트루스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와인 컨설턴트 미셸 롤랑이랑도 같이 일하고, 아직까지도 미셸 롤랑이랑은 같이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그냥 엘리트 코스를 받은 와인메이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필립 멜카 수준의 와인메이커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적인 수준의 와인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러한 와인 테이스팅을 가면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정말로 이 와인이라는 게 끝없이 새로운 매력을 보일 수가 있구나. 정말로 저는 이런 와인들을 접하고 이런 와인 테이스팅 가기 전에, 맛있는 와인이 미국에는 정말 이 저렴한 가격대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무슨 새로운 매력을 보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와, 진짜로 그 컬트 와인은 또 그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100만 원을 주고서 이런 와인들을 사겠느냐 하면은 선뜻 그렇게 한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와인들이 무슨 매력인지는 이번에 확실히 느낄 수 있던 너무나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와인 테이스팅 이후에 2차로 어디를 갔느냐, 그 모마 미술관 바로 건너편에 포고데차우라는 브라질리언 스테이크, 그러니까 슈라스코라고 그러죠. 계속 무한 스테이크가 나오는 곳에 가서 거기서 스테이크랑 같이 또 와인을 즐겼는데, 거기에서 이 케이머스 스페셜 셀렉션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와, 진짜로 이날은 제게 와인 천국이었던 것 같아요. 케이머스가 사실은 제가 나파밸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인이라 그래도 무리가 아닐, 정말 제가 넘버원으로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거든요. 근데 이 케이머스 스페셜 셀렉션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와인은 그냥 진짜 미쳤어요. 그냥 완벽 그 자체. 100점에서 100점 만점. 먹을 때마다 그냥 100점 만점인 케이머스 스페셜 셀렉션을 마시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장면을
좀 이따가 쿠키 영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저는 정말 너무 특별한 와인 테이스팅을 했었고 그거에 대해 영상으로 좀 담아보려고 했고 다음에 그러면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근데 헤이머스랑 스톤즈 중에 뭐가 더 맛있었어? 그거 말하면 좀 그렇지. 그냥 끝낸다. 야, 그거 말했으면 좋겠어. 몰라 그냥.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와인, 스톤즈랑 케이먼 스페셜 셀렉션, 이 두 개의 와인 중에 어느 게 더 좋았냐라고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가 묻는다면은 저는 솔직하게는 이 스톤즈의 이 와인이 진짜 무한의 매력을 가졌고 너무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지만 그렇지만 케이먼 스페셜 셀렉션은 진짜 이거는 먹을 때마다 완벽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케이먼 스페셜 셀렉션을 고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개가 다 사실은 너무 완벽한 와인이라서 뭐 어느 걸 고를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끝낸다.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랑 이 Stones Fairchild,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랑 Stones by Fairchild 테이스팅에 대한 영상을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이번 주에도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자주자주 영상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게요. 얼마 전에 루카스랑 같이 와인을 먹는데 저보고 왜 이렇게 자주 안 올리냐고, 더 자주 올려야 된다, 지금 시급하다, 이 말을 한 100번을 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영상을 찍으면서 다음에 또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 She the one who keeps us up 서른이란 시즌 타고 친구들 다 시집 가는 자, 오늘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이 와인 테이스팅에서 스톤스라는 엄청 맛있는 와인을 마셨고 이제 뒷부분으로 핑크랑 같이 이 스페셜 셀렉션을 같이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페셜 셀렉션을 마시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즐거운 테이스팅을 가능하게 한 영아랑 같이 한번 짠을 할게요. 영, say something to the camera. Cheers to everybody on your channel. Wish you the best of luck and health.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Yeah.